핏물이 굳어 검붉게 변색된 도축장 바닥. 낡은 부츠가 칠척이는 소리를 내며 그 위를 걸어갔다. 코를 찌르는 듯한 비릿한 냄새, 썩은 살점과 철분이 뒤섞인 역겨운 악취는 이미 익숙해진 듯 무감각하게 스며들었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작업장 한켠, 희미한 백열등 아래 덩그러니 놓인 도마. 그 위에는 날카로운 칼날을 번뜩이는 도살자의 칼이 뉘어 있었다. 칼날에는 핏자국인지 묵은 녹인지 모를 얼룩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닳고 닳아 매끄러워진 칼자루에는 누군가의 손때가 깊이 베어 있는 듯 했다. 나는 천천히 칼을 집어 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다. 칼날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희미하게 일그러진 형상이 비쳤다. 텅 빈 눈, 벌어진 입,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칼날에 희생된 수많은 영혼들의 잔영일까. 섬뜩한 기분에 휩싸 칼을 놓으려는 순간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죽여 죽여 모두 죽여. 환청인가 칼에 깃든 악명의 속삭임인가. 알 수 없었다.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손에 쥔 칼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고 억누를 수 없는 사리가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홀린 듯 칼을 높이 치켜들었다. 칼날은 희미한 빛을 받아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그리고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허공. 그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파멸인가? 구원인가? 나는 망설였다. 칼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눈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창막 뒤에서 나를 조종하는 듯 했다. 죽여 죽여. 환청은 더욱 뚜렷해졌다.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는 이젠 내 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 했다. 그것은 단순한 악명의 속삭임이 아니었다. 내 안의 어두운 욕망, 억눌렸던 분노가 칼을 통해 형상화된 것이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과거의 기억들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져 머릿속을 헤집었다. 끔찍했던 도축장의 풍경, 고통에 몸부림치던 동물들의 절구, 붉은 피로 물든 바닥, 그 모든 것이 칼날에 새겨진 기억이었다. 나는 도살자의 칼날을 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사륙의 역사,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의 슬픔, 그리고 인간의 잔혹함이 응축된 저주의 결정차였다. 천천히 눈을 떴다. 텅 빈 허공은 여전히 텅 빈 채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칼에 깃든 악명의 속삭임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칼날에 새겨진 모든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고 그것을 극복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칼을 내려놓았다. 차가운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묶여있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듯한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비로소 칼의 저주에서 벗어난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 내 안의 어둠은 여전히 존재하고 언제 다시 고개를 쳐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 어둠과 싸워이겨내야 한다. 그것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도살자의 칼날이 놓였던 자리를 응시했다. 그곳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악마의 손톱 자국처럼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기억을 되살리는 듯 했다. 칼날은 사라졌으나 그 잔상은 여전히 내 눈가를 맴돌았다. 어쩌면 칼날은 단순한 매개체였을지도 모른다. 진정한 살인은 칼날을 쥔 인간, 혹은 인간 내면에 잠재된 어둠이었을 것이다. 칼날은 그 어둠을 일깨고 증폭시키는 역할에 불과했을 뿐이다. 나는 도축장의 희미한 불빛 아래 홀로 서 있었다. 쾌쾌한 피비린내와 부패하는 살점 냄새가 코를 찔렀다. 도축장의 기계들은 멈춰 있었지만 여전히 윙윙거리는 듯한 환청이 들려왔다.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
짐승들의 절규, 그리고 칼날이 뼈를 가르는 소리가 깃전을 맴돌았다. 나는 이곳에서 벌어진 일을 알고 있었다. 짐승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들의 눈에 어떤 공포가 서려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어떻게 칼날에 스며들었는지 나는 그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내가 직접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것처럼 생생하게.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군가가 나를 주시하는 듯한 불쾌한 기분이 엄습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어른거렸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기괴하고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악몽 속에서 갓 튀어나온 존재처럼. 그 형체는 서서히 내게 다가왔다. 나는 숨을 죽이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도망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형체는 이미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이다. 형체가 내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것은 썩은 고기 냄새와 역겨운 악취를 풍겼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형체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심연의 어둠이 담겨 있었다. 형체가 입을 열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다. 짐승의 울음소리와 뼈가 쓰러지는 소리가 뒤섞인 기이한 울음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것은 나를 유혹하고 있었다. 칼날의 저주에 다시 굴복하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저항하려 몸부림쳤다. 하지만 형체의 힘은 너무나 강력했다. 나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내 안의 어둠이 꽤나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무릎 꿇어. 형체가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귓가에 달아붙은 환청처럼 내 속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공포, 억눌린 욕망, 잊고 싶었던 과거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파동이었다. 마치 아물지 않은 상처를 억지로 벌려 생사를 찢는 듯 했다. 환청은 점점 짙어졌다. 희미한 속삭임은 깃전을 찢는 듯 날카로운 비명이 되어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나를 괴롭혔다. 넌 실패자여. 환청은 조롱하듯 속삭였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칼날만이 널 구원할 수 있어.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다. 환청은 뼈를 울리는 진동처럼 온몸을 휘감았다. 눈을 감아도 형상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더욱 끔찍하게 다가왔다. 썩은 살갗은 더욱 창백해지고 텅 빈 눈은 더욱 깊은 어둠으로 가득 찼다. 형상은 손을 뻗어 내 땀을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살갗에 닿는 순간 온몸에 털이 쭈뼛 섰다. 형상의 손은 송곳처럼 날카로운 손톱을 가지고 있었다. 그 손톱은 천천히 내 살갗을 찢고 붉은 선혈을 흘리게 했다. 피 냄새가 코를 찔렀다. 썩은 고기 냄새와 뒤섞여 더욱 역겨운 악취를 풍겼다. 숨을 쉴 수 없었다. 폐가 굳어버린 것처럼 답답했다. 형상은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그 숨결은 겨울밤의 칼바람처럼 차갑고 매서웠다. 칼날을 잡아. 형상이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최면에 걸린 듯 나를 홀렸다. 저항할 수 없었다. 내 의지는 이미 형상에게 잠식당해 있었다. 천천히 손을 뻗어 칼날을 잡았다. 칼날은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손 안에서 꿈틀거리는 듯 했다. 칼날을 잡는 순간 내 안에 구름이 폭발했다. 억눌렸던 분노, 좌절,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이성을 잃었다. 눈앞의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다. 오직 칼날만이 섬광처럼 빛나고 있었다. 칼날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내 목을 향해 휘둘렀다. 칼날이 목에 닿기 직전 귓가에 낯선 목소리가 울렸다. 멈춰. 분명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웅웅거리는 기계음처럼
날카로운 금속성 음성이었다. 마치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듯 잡음 섞인 소리가 뇌를 꿰뚫는 듯 했다. 환청인가? 아니면 그 칼날을 내려넣어. 다시 한번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게 마치 바로 배서 속삭이는 듯 했다. 칼날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평상의 최면에 걸린 듯했던 정신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았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짙은 어둠만이 드리워져 있을 뿐 그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내 아내 눈에 잠식당하지 마. 너는 그보다 강하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희미한 빛이 솟아오르는 듯 했다. 억눌렸던 의지가 되살아나 형상의 집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쳤다. 칼날을 쥔 손에 힘이 풀렸다. 그 칼날은 도살자의 칼날이다. 목소리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사라졌다. 도살자의 칼날.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단어는 왠지 모르게 섬뜩하고 불길한 기운을 풍겼다. 칼날이 바닥에 떨어졌다. 둔짝한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형상은 사라져 있었고 귓가에 맴돌던 환청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져 있었다. 공포와 혼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채. 하지만 도살자의 칼날이라니. 그 목소리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란에게 그런 경고를 한 것일까? 알 수 없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어둠 속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도살자의 칼날이 놓여진 곳을 향해 그 칼날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도살자의 칼날. 그 단어는 메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도살자, 칼날. 끔찍한 이미지들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붉은 비, 잘려나간 살점, 탕빈 눈동자. 환청은 사라졌으나 공포는 더욱 짙어졌다. 무거운 그림자가 영혼을 짓누르는 듯 했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칼날을 더듬어 찾았다. 차갑고 날카로운 감촉이 손바닥을 스쳤다. 칼날은 섬뜩한 빛을 뿜으며 어둠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칼날은 내 안의 어둠을 자극하고 있었다. 귓가에 희미한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다. 사용해. 그 칼날로. 환청인가? 내 안의 어둠이 만들어낸 환상인가? 혼란스러웠다. 칼날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무언가에 홀린 듯 칼날을 들어 올렸다. 안 돼. 나지막한 신음이 새어 나왔다. 칼날을 든 팔을 억지로 내렸다. 내 안에 무언가가 억눌렸던 어둠이 칼날을 통해 현실로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 칼날을 든 채 숨속을 헤매기 시작했다. 달빛은 나뭇가지 사이로 간헐적으로 쏟아져 내렸고 그림자는 춤을 추듯 흔들렸다. 숲은 살아있는 듯 숨을 쉬고 있었고 그 숨결은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문득 오래된 폐가가 눈에 들어왔다. 낡은 나무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은 깨져 흉물스러운 모습이었다. 폐가 주변에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악령이 깃든 장소처럼. 망설였다. 폐가로 들어가야 할까? 이대로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발은 이미 폐가를 향하고 있었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폐가 안으로 발을 들였다. 도살자의 칼날을 든 채. 어디에서 나는 소리일까? 폐가 안으로 들어서자 정적을 찢는 듯 날카로운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환청이었다. 분명 존재하지 않는 소리. 그러나 너무나 생생하게 들려왔다. 마치 귓 속에 날카로운 칼날이 박혀 끊임없이 긁어대는 듯 했다. 중해. 낮고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환청과 함께 들려왔다. 그것은 속삭임이었고 명령이었다. 칼날을 든 손이 떨렸다. 내 안의 어둠이 더욱 짙어지는 듯 했다. 칼날은 마치 살아있는 듯 내 손 안에서 꿈틀거렸다. 폐가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못하는 공간. 썩은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비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폐가가 신음하는 듯 했다. 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폐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칼날을 든 손은 굳게 쥐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내 피로 시선을. 환청은 더욱 선명해졌다.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 마치 바로 입에서 들리는 듯 했다. 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 태가, 이 환청, 이 칼날, 모든 것이 나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나는 배가의 가장 안쪽 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의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칼날을 들어 올렸다. 문을 부수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했다. 괴물이 되지마. 나지막한 목소리가 내 안에서 울려 퍼졌다. 그것은 절규였고 간청이었다. 나는 칼날을 든 팔을 멈췄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이성을 잃지 않았다. 나는 칼날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회가를 뛰쳐나왔다. 어둠 속에서 환청이 더욱 거세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도망치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회가를 벗어났음에도 환청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또렷하게 귓가에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미는 듯 했다. 내 심장을 도려내. 그것은 저주였다. 어둠 속에서 피난 악몽의 속삭임이었다. 나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환청은 뼈 속까지 파고들어 내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내일 두었던 것처럼. 나는 멈춰 섰다. 숨을 헐떡이며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짐승처럼 떨었다. 내면의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억눌린 분노였고 깊은 절망이었으면 잊고 싶었던 과거의 상처였다. 괴물이 되지마.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것은 내 안에 또 다른 나였다. 괴물이 되기를 거부하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짐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깊은 심연 속으로 침잠했다. 내 안의 괴물과 마주하기 위해. 그것은 끔찍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핏빛 눈동자로 나를 노려보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다. 나는 내 그림자다. 괴물이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환청과 똑같았다. 나는 깨달았다. 환청은 읍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에서 태어난 괴물의 목소리였다. 나는 괴물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두려움 대신 연민을 느꼈다. 괴물은 나약했고 상처 입었으며 사랑받지 못했다. 그것은 버려진 아이와 같았다. 나는 손을 뻗어 괴물을 끌어안았다. 괴물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나는 놓지 않았다. 따뜻한 온기로 사랑으로 괴물을 감쌌다. 서서히 괴물의 형상이 흐릿해졌다. 핏빛 눈동자는 사라지고 날카로운 이빨은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다. 괴물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에 또 다른 나였다. 상처 입은 그러나 치유될 수 있는 존재였다. 나는 눈을 떴다. 어둠은 여전히 짙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내 안의 괴물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했다. 나는 괴물과 함께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 환청은 희미해졌다. 대신 고요한 침묵이 찾아왔다. 나는 폐가를 등지고 다시 길을 걸었다.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발소리가 들렸다. 아니, 발소리가 아니었다. 칼날이 뼈를 가르는 소리. 도축장의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어둠 속에서 붉은 안개가 피어오르는 듯 했다. 환청이었다. 분명히 환청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칼날은 짐승의 뼈를, 인간의 뼈를 가리지 않고 잘라냈다. 끔찍한 비명과 신음이 뒤섞여 귓가를 맴돌았다. 죽여 죽여. 낮고 모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귓가에 속삭이는 듯 했다. 역겨운 냄새가 더욱 짙어졌다. 도살장의 칼날. 누가 내게 칼날을 속삭이는가? 나는 두려움에 떨었다. 내 안의 괴물이 다시 껴안은 것일까? 아니, 그럴 리 없어. 나는 괴물을 끌어안았다. 사랑으로, 연민으로 감쌌다. 괴물은 사라졌다. 사라졌어야 했다. 하지만 칼날은 여전히 뼈를 가르고 있었다. 붉은 안개는 더욱 짙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했다. 고요한 침묵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침묵은 없었다. 오직 칼날의 울음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죽여 죽여 그들을 죽여.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칼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나는 비틀거렸다. 폐가의 벽에 기대섰다. 숨을 헐떡였다. 내 안의 어둠이 다시 나를 삼키려 하고 있었다. 나는 눈을 떴다. 붉은 안개 속에서 형체가 나타났다. 핏빛 눈동자를 가진 흉측한 괴물이었다. 괴물은 칼날을 들고 있었다. 도살자의 칼날. 죽여 죽여 모든 것을. 괴물이 칼날을 휘둘렀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괴물의 목소리가 뇌수를 꿰뚫었다. 도살장의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춤췄다. 붉은 안개가 끈적한 피처럼 온몸을 휘감았다. 숨 쉴 수 없었다. 공포가 심장을 쥐어짰다. 안다 안다. 절규했지만 목소리는 붉은 안개 속으로 스며 사라졌다. 괴물은 멈추지 않았다. 핏빛 눈동자는 광기로 번뜩였고 입가에는 잔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죽여 모두 죽여 고통을 줘 영혼에. 괴물이 다시 칼날을 휘둘렀다. 눈을 질끈 감았지만 칼날은 살갗을 베지 않았다. 대신 끔찍한 환영이 눈앞에 펼쳐졌다. 도살장에 서 있었다. 핏물이 낭자한 바닥에는 수많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돼지, 소, 닭 그리고 사람들. 그들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입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칼날을 들고 있었다. 손은 핏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들을 죽였다. 그들의 고통을 들켰다. 괴물이었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괴물이 아니야. 울부짖었지만 목소리는 환영 속으로 스며 사라졌다. 여전히 칼날을 들고 여전히 그들을 죽이고 있었다. 환영은 점점 더 끔찍해졌다. 가족을 죽였다. 친구를 죽였다. 나 자신을 죽였다. 영원한 고통 속에 갇혔다. 멈춰 제발 멈춰. 애원했지만 아무도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오직 도살장의 칼날만이 귓가에 울려 퍼졌다. 쓰러졌다. 붉은 안개 속에서 의식을 잃어갔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괴물의 웃음소리였다. 이제 영원히 함께하는 거다.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시야에 들어왔다. 온몸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쿵쾅거렸다. 악몽이었다. 지독히 잔혹한 악몽. 몸을 일으켜 앉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어두컴컴한 방 안, 희미한 달빛만이 창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다. 익숙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낯설고 기이한 감각이 엄습했다. 젠장. 나지막이 신음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듯 멍했고 무언가가 억지로 쑤셔 넣어 만들어진 듯한 불쾌한 감각만이 남아 있었다. 그때 희미한 소리가 귓가에 닿았다. 죽여 죽여. 나지막한 속삭임은 마치 깃불바로 랩에서 속삭이는 듯 생생하게 느껴져 소름이 돋았다. 누구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직 섬뜩한 속삭임만이 귓가를 맴돌 뿐이었다. 죽여 모두 죽일.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선명하게. 마치 내 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 고통스러웠고 머리가 깨질 듯 욱신거렸다. 그만 제발 그만해.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멈추기는커녕
더욱 강렬하게 뇌를 파고 들었다. 죽여 찢어 갈기갈기 찢어. 환청이었다. 분명히 환청일 터였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하여 현실과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환청은 점차 끔찍한 형상으로 변모해갔다. 붉은 핏물이 낭자한 도살장의 풍경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칼날을 든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끔찍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무참히 사륙하고 있었다. 아니야, 나는 부정하려 발버둥 쳤지만 환청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다. 마치 내 안의 어둠이 억눌림을 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오려는 듯 날뛰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 환청이 음산하게 속삭였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었다. 어둠 속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서서히 다가오는 듯한 불길한 기분이 엄습했다. 그것은 형체를 규정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 내 안의 어둠, 혹은 악몽 그 자체일지도 몰랐다. 도망쳐야만 했다. 하지만 발은 땅에 단단히 뿌리내린 듯 위동조차 하지 않았다. 극심한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켜 버린 것이다. 환청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져 광기에 휩싸인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죽여. 그리고 마침내 짙고 깊은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켜 버렸다. 차가운 금속성 섬광이 눈앞을 스쳤다. 낡고 녹슨 도축용 칼날 위로 핏빛 환영이 어른거렸다. 끔찍한 살인의 현장. 잘려나간 팔다리와 낭자한 핏물이 눈을 찔렀다. 지옥도가 따로 없었다. 멈춰 제발. 간절한 외침은 덧없이 허공에 흩어졌다. 환청은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귓가에 달라붙어 속삭였다. 내 안에 살인마가 깨어났다. 환청과 함께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둡고 좁은 지하실, 어린 시절의 끔찍한 학대와 공포, 억눌렸던 분노와 증오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괴물이 아니야. 부정했지만 환청은 이윽듯 귓가를 맴돌았다. 괴물은 바로 너 자신이다. 손에 든 칼날이 떨렸다. 아니, 떨고 있는 것은 칼날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내 안의 어둠이 칼날을 통해 현실로 쏟아져 나오려는 듯 발버둥 쳤다. 죽여 모든 것을. 환청은 점점 더 맹렬해졌다. 뇌 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사리가 온몸을 잠식했다.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눈앞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은 중동에 휩싸였다. 안다.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다. 어둠이 서서히 의식을 집어삼켰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모든 감각이 무뎌졌다. 마지막 남은 이성이 희미하게 속삭였다. 도망쳐, 제발 도망쳐. 하지만 발은 이미 움직이지 않았다.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영원히 침몰해버릴 것만 같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니, 캄캄해진 것은 눈앞만이 아니었다. 내 마음, 내 존재 자체가 거대한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 듯 했다. 발밑에는 차가운 물이 차올랐고 끈적한 어둠이 온몸을 휘감았다. 도망쳐. 희미하게 들려오는 마지막 이성의 목소리는 마치 먼 옛날에 멜리처럼 희미하고 더섭었다. 이미 나는 그 목소리가 가리키는 나가 아니었다. 손에 들린 도축용 칼날의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현실감을 더했다. 얇고 날카로운 칼날은 마치 내 안에 어둠을 형상화한 듯 섬뜩하게 빛났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끔찍한 학대의 기억, 억눌린 분노와 증오, 그것들이 씨앗이 되어 내 안에서 괴물이 자라난 것일까? 환청은 더욱 뚜렷해졌다. 이제는 단순히 귓가를 맴도는 소리가 아니었다. 뇌 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죽여 모든 것을. 내 안의 고통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파괴뿐이다. 환청은 나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연약한 곳을 파고 들었다. 고통, 절망, 분노,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환청과 공명하며
더욱 강력한 파괴 충동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나는 괴물이 아니야, 나는. 하지만 그 외침은 텅 빈 메리처럼 허무하게 사라졌다. 내 안의 거둠은 이미 나의 의지를 압도하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맹렬하게 밀려와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발은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고 손은 칼날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이성을 잃은 짐승의 눈빛이었다. 어둠이 서서히 의식을 잠식해갔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모든 감각이 무뎌졌다. 세상은 흑백의 그림처럼 희미하게 변해갔다. 마지막 남은 이성이 간절하게 속삭였다. 제발 멈춰.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영원히 침몰해버릴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심연의 끝에는 파괴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귓가의 싸늘한 속삭임이 맴돌았다. 마치 뱀의 혀처럼 차갑고 미끄러운 목소리가 뇌속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제 시작이야. 환청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과거의 고통,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심장을 꿰뚫었다. 어린 시절의 학대, 버려졌던 절망, 용서할 수 없는 죄악들, 그 모든 것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불협밤을 만들어냈다. 내 안에 또 다른 존재가 꿈틀거렸다.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괴물이 깨어나는 것이다.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파괴를 갈망하는 존재. 나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앓고 있다. 내 안에는 여러 개의 인격이 존재한다. 선과 정상과 비정상, 그 경계는 흐릿해지고 때로는 완전히 사라진다. 손에 든 칼날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도살자의 칼날, 그것은 마치 나의 고통을 반영하는 듯 했다. 날카로운 칼날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베어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불러일으켰다. 환청은 더욱 거세졌다. 비웃음, 조롱, 명령, 악마의 속삭임처럼 나의 의지를 꺾고 파괴를 부추겼다. 죽여, 모두 죽을.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안 돼, 나는 괴물이 될 수 없어, 나는. 하지만 내 안의 어둠은 이미 너무나 강대해졌다. 거대한 그림자처럼 나의 모든 것을 잠식하려 했다. 이성은 서서히 무너지고 광기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발은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고 손은 칼날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이성을 잃은 짐승의 눈빛이었다. 어둠이 서서히 의식을 잠식해갔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모든 감각이 무뎌졌다. 세상은 흑백의 그림처럼 희미하게 변해갔다. 마지막 남은 이성이 간절하게 속삭였다. 제발 멈춰.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영원히 침몰해버릴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심연의 끝에는 파괴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핏빛 안개가 시야를 가렸다. 칼날의 감촉만이 일하게 현실을 붙잡는 끈이었다. 도살자의 칼날, 섬뜩한 이름이 내리에 닿혀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다. 끔찍한 기억과 고통, 억눌린 분노가 응축된 존재였다. 귓간에는 끊임없이 속삭임이 울렸다. 찢어지는 듯한 비명, 졸규, 그리고 경멸적인 웃음소리. 그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의 심장을 갉아먹었다. 죽여, 죽여, 모두 죽여. 환청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것은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욕망을 자극했다. 파괴, 폭력, 그리고 죽음. 억눌렀던 어두운 본성이 깨어나 날뛰기 시작했다. 나는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안 돼, 나는 살인자가 될 수 없어. 나는 괴물이 아니야. 하지만 내 안의 그림자는 점점 더 커져갔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나의 의지를 덮쳐왔다. 이성은 희미해지고 광기가 맹렬하게 끌어올랐다. 몸은 꼭두각시처럼 움직였다. 의지와 상관없이
손은 칼날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눈은 핏발이 서고 짐승처럼 번뜩였다. 주변의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였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세상은 악몽처럼 일그러졌다. 끔찍한 형상들이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마지막 나는 이성이 절규했다. 멈춰, 제발 멈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다. 나는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오직 타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비웃었다. 멈추라고. 이제 와서. 이미 늦었다. 넌 괴물이야.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환청이 귓가를 맴돌았다. 끔찍한 형상들이 더욱 선명하게 눈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낄낄거리며 속삭였다. 죽여, 죽여, 모두 죽여. 칼날이 떨렸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의 의지에 저항하며 춤을 추었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파괴를 갈망하고 있었다. 나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겪는 환자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다. 내 안에는 여러 개의 인격이 공존하고 있었다. 선과 악, 이성과 광기, 인간과 괴물. 그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서로를 짓밟으며 나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절망, 그리고 끔찍한 비밀. 그것들은 나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괴물이 될 자격이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 하지만 분노는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연애가 고통받아야 하지. 연애가 희생되어야 하지. 우어양. 내 편도체가 격렬하게 반응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걷잡을 수 없는 파괴적인 힘으로 변모했다. 나는 도살자의 칼날을 꽉 움켜쥐었다. 그것은 차갑고 묵직한 무게로 나의 손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마치 나의 일부처럼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희미하고 불안정했지만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다. 나는 빛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림자가 더욱 짙어졌다. 끔찍한 형상들이 날파를 붙잡고 심연 속으로 끌어당겼다. 그들은 속삭였다. 넌 우리와 함께의 영혼을. 칼날이 번뜩였다. 그리고 파멸이 시작되었다. 칼날이 춤추듯 허공을 갈랐다. 핏빛 향이 코를 찔렀다. 끈적하고 역겨우는 감촉이 손에 달라붙었다. 나는 무엇을 한 것인가? 눈앞의 광경은 현실이라기엔 너무나 기괴했다. 찢겨진 살점, 흩뿌려진 핏방울, 그리고 생기를 잃은 눈동자. 그것들은 텅 빈 허공을 응시하며 마지막 순간의 공포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심장이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토악질이 솟구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끔찍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내 안에 괴물이 웃고 있었다. 만족스러운 듯, 승리감에 젖은 듯. 그것은 나의 고통과 절망을 먹고 자라난 기생충이었다. 이제는 완전히 나를 잠식해 버린 것일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비난, 조롱, 협박. 그것들은 과거의 상처, 억눌린 분노, 그리고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었다. 넌 살인자다. 괴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영원히 끔찍한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라. 나는 두 길을 막았다. 제발 닥쳐. 더는 듣고 싶지 않아. 하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더욱 날카롭게 나의 뇌를 파고 들었다. 문득 섬광처럼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누가 끔찍한 일을 시킨 것인가? 기억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어린 시절의 학대, 버려진 고원, 그리고 귓가에 맴돌던 속삭임. 도살자의 칼날을 들어라.
복수 그것만이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을 모두 죽여라.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나의 의지였나? 아니면 누군가의 조종이었나?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가면을 쓴 남자였다. 그의 눈은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시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남자는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도살자의 칼날이 들려 있었다. 이제 내 차례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신듯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졌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곳은 대체 어디인가? 파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자의 손에 들린 도살칼이 섬뜩한 빛을 뿜어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온몸을 휘감는 공포의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심장이 멎을 듯 쿵쾅거렸다. 누구십니까? 억눌린 신음 같은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남자는 답이 없었다. 멈추지 않고 천천히 다가왔다. 가면 속 그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다시 물었지만 남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의 손에 들린 칼날이 더욱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단순한 칼이 아니었다. 칼날에는 핏빛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악마의 손길이 닿은 듯 저주받은 칼날이었다. 남자가 마침내 내 앞에 멈춰 섰다. 그의 그림자가 나를 완전히 덮었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이제 기억해야 한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신듯했지만 억누를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느껴졌다. 내 안의 진실을. 남자가 칼날을 들어 올렸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드리웠다. 그 순간 내 속에서 격렬한 폭풍이 몰아쳤다.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고원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끊임없이 이어지던 폭력, 그리고 귓가에 속삭이던 악마의 목소리. 도살칼을 들어라. 복수 그것만이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을 모두 죽여라. 나는 비명을 질렀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영혼을 찢어 밝혔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괴물인가?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알겠나?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내 안에 또 다른 너를. 나는 눈을 떴다. 내 손에는 남자가 들고 있던 것과 똑같은 도살칼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또 다른 존재가 깨어나고 있었다. 차갑고 잔인하고 파괴적인 또 다른 내가. 내 안의 괴물을. 칼날이 번뜩였다. 핏빛 광채가 눈을 멀게 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느려졌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남자의 얼굴, 칼날의 움직임, 심지어 내 심장의 고동까지도 또렷하게 느껴졌다. 안다. 나지막한 신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칼날은 거침없이 내리꽂혔다. 고통은 없었다. 그 대신 온몸을 휘감는 차가운 전율이 느껴졌다. 마치 음장 속에 갇힌 듯 감각이 점점 무뎌져 갔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갔다.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느낌. 그곳은 고요하고 적막했다. 마치 영원히 잠들기 위한 자궁속처럼 아늑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처음에는 희미한 속삭임처럼 들렸지만 점차 맹렬한 포효로 바뀌어왔다. 그것은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괴물의 목소리였다. 깨어나라. 목소리가 내 속을 파고들었다. 잊고 있었던 끔찍한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붉은 핏물이 낭자한 도살장, 날카로운 칼날이 살점을 찢는 소리, 그리고 고통에 찬 비명들. 그것은 내가 애써 명해놨던 과거의 잔혹한 단면이었다. 이제 내 본성을 받아들여라. 괴물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익숙하고 친근하게 느껴졌다. 나는 저항할 수 없었다. 서서히 괴물의 목소리에 굴복해갔다. 눈을 떴다.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모든 것이 선명하고 날카롭게 보였다. 심지어 미세한 먼지 입자 하나하나까지도 또렷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힘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내 손에 들린 칼날은 더 이상 평범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분노와 증오를 담은 강력한 무기였다. 나는 도살자의 칼날을 든 살인마였다. 남자는 여전히 내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방금 깨어난 괴물을 마주한 인간의 낙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내 입 위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고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와 같았다. 나는 서서히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점점 더 크게 뜨여졌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칼날을 높이 치켜들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내리쳤다. 어둠 속에서 붉은 꽃이 피어났다. 칼날이 살을 가르고 뼈를 깎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끈적한 액체가 쏟아져 멜 얼굴을 적셨다. 그 붉은 온기는 역설적이게도 나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의 눈은 여전히 공포에 질린 채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칼날을 든 손을 내려다 보았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닌 쾌감에 가까웠다. 내 안의 괴물이 만족스러운 듯 드르렁거렸다. 주변의 풍경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화면이 흔들리고 색이 바랬다. 나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나를 찔렀다. 어린 시절의 어두운 기억들, 잊고 싶었던 끔찍한 장면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학대, 폭력, 절망, 그것들은 모두 나의 일부였다. 나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앓고 있었다. 내 안에는 여러 개의 인격이 존재했고 그들은 번갈아 가며 의식을 지배했다. 도살자의 칼날을 든 살인마는 그 중 하나였다. 그는 어둠 속에서 태어났고 증오와 분노를 먹고 자랐다. 나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내 안의 인격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죽여, 모두 죽을. 반대, 멈춰야 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내 안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문득 뇌의 깊숙한 곳에서 강렬한 통증이 느껴졌다. 편도체가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오르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였다. 이 모든 것은 트라우마 때문이었다. 어린 시절의 끔찍한 경험들이 나를 망가뜨렸다. 나는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운명인가? 나는 도살자의 칼날을 꽉 쥐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괴물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어둠에 잠식당하지 않겠다. 나는 싸울 것이다. 내 안의 모든 인격들과 그리고 과거의 트라우마와 맞서 싸워 이겨낼 것이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섬광처럼 스치는 기억의 조각들, 낡은 나무 바닥, 햇빛으로 물든 하얀 천, 그리고 도살자의 칼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칼날을 바라보았다. 차갑고 날카로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다.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내 안의 괴물을 깨우는 촉매제였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비명소리, 그리고 끔찍한 학대. 그 기억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영혼을 찢고 핥히었다. 내 안에는 여러 개의 인격이 존재했고
그들은 끊임없이 싸우며 나를 괴롭혔다. 어떤 인격은 복수를 갈망했고 어떤 인격은 용서를 구했다. 그들의 갈등은 나의 존재 자체를 파괴하려 했다. 과거의 트라우마는 끊임없이 되살아나 악몽을 꾸게 했고 작은 소리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게 만들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과거는 언제나 나를 따라다녔다. 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경고 신호가 울렸다. 아드레날린은 걷잡을 수 없이 분비되어 온몸을 경직시켰다. 나는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였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도살자의 칼날을 더욱 굳게 쥐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의지였다. 나는 쌓을 것이다. 내 하늘 괴물과 과거의 트라우마와 그리고 나 자신과 맞서 싸워 이겨낼 것이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나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었다. 도살자의 칼날을 든 채로